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호장 핫이슈를 정반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굴러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이고 이번 주가 주간으로 상승을 보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참 상승을 해도 2,350인 게 조금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나는가 이런 좀 기대도 있고 곧 있으면 7월이게 되면 보통 또 2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악몽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과 관련된 얘기로 저희들이 먼저 풀어볼 텐데요. 실적 개선주는 뭐 항상 좋다라는 이제 모멘텀 내지는 재료들이 있지만 네. 2분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 실적과 주가가 정말 어려운 장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2분기 실적 개선주를 보자라고 했을 때는 정인데 조금은 생각을 조금 더 꽈봐야겠다라는 네. 반입니다. 네네. 자, 하나, 둘, 셋.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적 네네. 개선주를 당연히 봐야죠. 네네네. 당연히 봐야 되는데 네. 이번 실적 시즌이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네.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2분기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뭐 그러한 업종들을 추려봤을 때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리 조정이 나온 종목들, 업종들이 있는 상황이고 네. 이번에는 또 2분기 실적 시즌 자체가 기존 실적 시즌과는 다른 흐름의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회 하회 그 여부보다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 실적 조정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더 주목을 하고 싶고요. 이게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러한 요인을 반영해서 뭐 하반기 실적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통해서 뭐 종목들 같은 경우, 업종들 같은 경우가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반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네네.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두드러지게 좋아진 업종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사실 에너지거든요. 네네. 근데 에너지를 여기서 더 투자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네네.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가 더 좋아진다라는 콜을 하려면 네. 유가가 더 계속 버텨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유가 자체도 최근에는 유가가 지금 계속 버텨버리면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유가가 더 하락한다라는 논리가 되다 보니까 네. 유가에 대한 베팅이 쉽지가 않을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에너지에 대한 베팅을 좀 약간 피크아웃했다 이런 네. 느낌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실적 개선주보다는 일단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네. 기업들 중에 네. 당장 2분기는 아니더라도 하반기 아니면 내년까지 그림을 봤을 때 괜찮아지는 네. 그런 업종을 보자라는 생각에서 저도 반을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의 관심은 뭐 둘 다 그렇게 얘기한 거면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이사님은 어떤 업종이 좀 참 어려운 타이밍이죠? 네, 말씀해주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업종 쪽으로 보는 게 참 좋은 하나의 방안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존에 봐왔던 것 중에 노이즈로 조정이 한번 보였고 다시 뭐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중에 양극재 업종.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짧게 보는 거는 기판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CB 쪽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요새 PCB 쪽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하반기 가서는 공급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쪽도 증설한 부분이. 근데 이게 최근에 또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네. PCB는 또 꺾이는 거 아니냐 그쪽에 네네. 공급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 고수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우리한테는 PCB는 또 호재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어려운데 일단은 상반기에 PCB가 그래도 잘 버텼지만 최근 주가가 좀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포인트로 삼으신 거죠? 네, 그 기판 쪽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짧은 시각으로 봤고요. 네. 예, 양극재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기를 더 넓게 두고 저는 뭐 하반기 내년까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살펴봤습니다. PCB하고 이제 양극재 쪽
뭐 저는 사실 이 에너지 베팅이 아니라면은 네. 반도체 사자는 콜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쪽은 네. 긴축과 관련돼 있어서 가장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네. 유가가 하락하고 에너지 가격이 안 됐을 때는 이제 긴축에 대한 부담이 줄고 그러면 오히려 이 메모리 쪽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네. 반도체를 사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9배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제 돌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생각이 들어서 네.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까 PCB하고 2차 전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양극재. 네네. 혹시 눈여겨보고 계시는 뭐 짧게 갖고 간다고 하셨으니까 네. 종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LNF를 LNF 로 보시는구나. 말씀드릴 수 네. 있겠고요. 이게 누구나 2023년, 뭐 2024년에 뭐 3천억, 4천억 이 정도는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멀티플을 또 어느 정도 주냐. 최근에 시장에 나왔던 거 빠지면서는 뭐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과연 이게 뭐 20, 30배 정도의 멀티플을 주냐 마냐 실적을 미리 땡겨서 이 정도인데 시총으로 대입해봐도 뭐 아주 최하단이 한 6조 5천억 정도 시총 그 정도에서는 아주 무조건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뭐 실적에 대해서 멀티플 하단을 대입해봐도 그 정도 구간에서 2차 전지 소재 에코프로 BM 이런 거 LNF를 플레이 못하면 시장에서 살만한 그런 종목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 심플하게 그 논리로 에코프로 LNF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PCB 쪽은 최근에 뭐 심택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PCB 쪽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이게 프리미엄 기판 쪽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뭐 LG 네, 고급화 이노텍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그 구체적인 공급이 늘 수 있는 부분이 대만 쪽이 이제 프리미엄 기판 쪽으로 증설을 했었고 이게 하반기부터 뭐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의 상황은 좋지만은 제품에 대한 가격 떨어질 수 있고 공급이 늘다 보니 경쟁 네. 요소가 있다 보니 조금 그쪽은 타이트하게 봤고요. 네. 일반적인 PCB 쪽으로 저희가 많이 봤던 뭐 심텍 이런 아. 쪽으로 저도 생각하고 양극재 업종보다는 기판 쪽 같은 경우가 가격 플레이를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양극재 쪽은 좀 지금부터 좀 더 길게 네, 오래 그렇습니다. 봐도 괜찮고 네, PCB 그렇게 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네네.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첫 번째 주제는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테마인데요. 테마 있을지 아니면 심심치 않게 재건이라는 이슈로 여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철도주,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철도주 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프라하고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뉴스들이 뭐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지만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를 하고 있고 네. 뭐 일각에서는 뭐 몇 조 원이다, 몇 조 원이다, 몇 조 원이다 이런 상황인데 네. 당연히 이제 지원이 들어가면 돈이 들어갈 거니까 네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슈라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급부상했는데 네. 급행열차 탈까? 급행열차 잘 지었네요. 작가님이 네. 탄다라고 하면 급행열차 근데 탈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따라가게 네요. 탄다 그러면 정이고 이 따라잡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면 반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급행열차라서 서 있을 때 탔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 떠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주가가 또 막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네. 그럼 철도주 얘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전체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로 한번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저희가 추정되는 재건 사업 규모는 뭐 972조 원 정도. 근데 우리나라가 1차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 했고 네. 테마적인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라크 때 재건을 되돌아보면 20년 전이었죠. 네, 그때가 그 인프라 같은 경우를 실제적으로 재건 비용에 대해서 배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실제 이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수혜를 본 게 미국 기업들이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저희가 주가 측면에서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지만은 실제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는 큰 수혜가 있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반을 말씀드리게 됐고 이게 철도주 같은 경우도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우리나라 기업이 가능성으로 오르겠지만은 실제 그 재건에 투입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그렇죠. 네. 네, 반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와 실질적인 수혜와는 또 다른 이슈일 수 있고 네. 그 수혜의 폭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당장 유럽에 있는 국가니까 네.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 유럽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수혜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런 철도주나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크리컬 내지는 이 그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종목들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재건이라는 부분들은 네. 뭐 철도를 깔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에너지 자립을 갖고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탈세계화가 되면서 새로운 무역 질서를 재건하는 느낌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한다면 한국,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더 수혜 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면은 뭐 어제 저희 정반합에서 다뤘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네네. 비중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정부와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건과 관련된 종목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재편되는 글로벌 교역에서 물동량이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이 또 네. 뭐 환경과 관련해서 뭐 네. 이런 부분까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협소하게 철도주가 뭐 예를 들어서 재건과 관련 있으니까 이거 사자 이런 코멘트나 이런 뷰나 전략보다는 네. 재건이라는 이슈로 다른 어떤 영역까지 확대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색에서 조선과 에너지 말씀드렸고요. 네네. 저희가 반반을 들었기 때문에 네네. 이 재건을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금 재건과 관련해서 기존의 사례를 대입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크게 수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테마주의 성격들의 주가가 강한 상황이고 이 강한 주가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큽니다. 실제적으로 이 재건이 확정되면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여기에서 에너지 패권의 재편이라든지 그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폭을 넓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업종 중에서는 원전과 조선 이런 쪽이 수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전과 조선.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이것도 테마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그 하나의 산업이 또 새로 생길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폐 배터리와 관련된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지금 담아도 될지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자라고 하면 당연히 정이고 네. 좀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 반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이거 정이네요. 네. 둘 다. 폐배터리. 시차가 있네요. 폐배터리 쪽은 우리가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2차 전지 쪽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따라가는 업종과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 저도 이제 좋게 보는데 네. 한번 이사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시장에서 주도 업종의 등급 같은 경우의 요소가 하나가 전방 시장 같은 경우가 커져야죠. 큰 경우, 네, 네. 이게 우리나라랑 글로벌이랑 함께 맞아요. 공통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 볼륨이 있다고 하면은 이 등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2040년 기준으로 한 70조 원. 70조, 네. 이 글로벌 기준이죠? 네네. 이 정도의 시장이 예상되고 뭐 지금 기준에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가 이러한 뭐 시장이 열렸을 때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되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게 명확해질 때, 즉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가 나타날 때 그 요소를 대입해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시장에 출회가 되는 뭐 그런 타이밍에서는 시세가 아주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는 미리 지금 종목을 대표적인 종목들을 추려놓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정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차 전지는 전기차의 침투율이 빠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교체 수요, 교체 주기가 되면 네.
뭐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또 배터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배터리를 또 버리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네. 뉴스에 보니까 글로비스가 회수하고 모비스가 뭐 제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폐 배터리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이미 투여된 비용에서 네. 비용을 제하고 또 새로운 생산 가치만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한 생산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전방 산업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가 그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폐 배터리는 네.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나 이 폐 배터리와 관련된 제가 뭐 글로비스나 모비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네. 혹시 뭐 주목하고 있는 아까 왜냐하면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일 것 같아요. 네네. 예, 전기차가 이제 막 도약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폐 배터리가 시장화되려면 시간은 조금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부조가 시차를 두고 얘기한 것처럼 네네. 그걸 시사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기업에도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대기업 중심으로 최종적으로는 재편이 되겠지만은 네. 네, 이 구조 안에서 재련에 대한 능력을 갖춘 기업, 재련? 네, 그렇다 보니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를 고려아연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차적인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깝게는 그 올해 말에 상장 앞둔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그 일관화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즉 일관화라 하면은 전처리 쪽, 리사이클링 쪽이랑 후처리 네. 이제 이거를 네. 추출해서 소재 쪽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 구조가 형성돼 있다 보니 주목을 하고 있고 일단은 공모 가격 밴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4,800억에서 5,600억이더라고요. 근데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억 정도 이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으로도 크게 비싸지 않은 상황. 이 뒤에는 이제 캐파 늘리면서 계속 뭐 투자자분들이 따라가겠죠. 근데 그 이후에 뭐 자금 조달이나 그런 요소가 필요하겠지만은 저희가 지금부터 상장부터 해서 주목해 볼 만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성일하이텍이 올해 상장 예정이에요? 네네, 7월 말에 상장 예정입니다. 네네. 이 성일하이텍이 상장이 되면서 폐배터리와 관련된 또 그 뉴스가 네네. 좀 많이 만개할 수도 있겠네요. 이때 근데 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될 텐데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컨셉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나쁜 컨셉은 좋아 보입니다. 네네. 성일하이텍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사실 오늘이 이 신투리의 컨셉은 마지막이에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승리의 정박도 사실 오늘 이사님 모시고 하는 게 이 자리가 마지막이거든요. 네네. 전체적인 시장 얘기도 괜찮고요. 이 네.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이 뭐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한마디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저희가 그 시장의 기준의 잣대가 될 수 있는 주제로 이때까지 말씀드려 왔고 네. 뭐 향후에 그런 또 좋은 주제들을 통해서 네. 도움이 또 될 거기 때문에 네. 많은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뭐 시장에 관해서는 되게 두려움이 많을 때 다시금 희망의 꽃을 피고 상승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장에 대한 두려움 크게 갖지 마시고 네. 시세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품고 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너무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려울 때 오히려 시장은 또 다가온다. 뭐 이런 네네. 얘기일 수도 있고 네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는 사실 좀 두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편하고 이게 뭔가 또 새로운 걸 한다고 했을 때는 네. 되게 두렵고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걱정이 앞섰는데 네네. 그런 이후에는 또 괜찮은 포맷과 아이디어가 나오면 네. 또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장도 이 3,300에서 어떻게 더 올라가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거기서 꺾인 것처럼 네네. 지금은 또 2,350에서는 이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들더라도 또 버텨내고 네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기 도는 그런 시장으로 저도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승리의 정반합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포맷에서 이사님 모시고 네. 투자 아이디어, 시장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